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2일 목요일 저녁 방송입니다. 자,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을 또 만들어낸 이 시기에 어떤 이야기들을 담아내야 되는지, 어떤 고민들을 또 해결해 드릴 것인지 오늘 방송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먼저 부르도록 할게요. 대박이지님 어서 오시고요. 투자의 큰손님, 한사발님, 김민성님 어서 오시고요. 시골 도야지님 어서 오세요. 알부디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다. 반갑습니다. 한발한발님, 로라몬테츠님 어서 오시고요. 스마일링님, 이치카님 오셨어요. 계속 오시던 분이 안 오셨는데 지금 술 드시러 가신 것 같아. 그죠? 아이씨 그러면서 네, 이까지 주식 그러면서 술 드시러 가신 것 같은데 네, 그러지 마. 네, 녹화 방송 보고 계시면 빨리 들어와. 네, 괜찮아요. 뭐 그런 걸로 또 술 드시고 그죠? 자, 종목 진단도 별로 할 게 없는가 봐. 종목 진단도 안 올리네. 보통 이쯤 되면 매진이었는데. 야, 신기하다. 네. 자, 유튜브 쪽 볼게요. 자, 생생부자님 오셨습니다. 김호선님, 최현주님, 그 다음에 권태선님, 김호선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칸환국님, 어서 오시고요. 박윤아님, 김영길님, 이광명님, 어서도 오시고요. 총알충전님도 반갑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덕분에 조금 여유 있게 네, 쫑얼쫑얼 하면서 종목 진단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죠. 네, 지금까지는 100%예요. 네, 100%. 이 시간에 생방을 하는 거 처음 들어왔어요? 웬일이요? 그죠? 자주 오세요. 8시.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생방송 진행됩니다. 네. 현대미포조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게요. 조금 남이 편할 것 같으면 절대 안 봐줘. 막 종목 진단 막 올리는 거 봐요. 대단하시죠? 네. 복 받으실 거예요. 그래요. 아직 추워. 한강 같은 거 가지 마. 가서 괜히 소주 먹고, 그런데 한강에서 굳이 소주 먹고 모일 필요가 없어요. 서울전자통신, 그 다음에, 4번. 삼화페인트, 네, 5번 SK 하이닉스, 오랜만이다. 하이닉스 그죠? 6번 동훈아나텍, 네, 텍. 가만있어 봐. 지금 2개 이상씩 하시는 분 없죠? 다 한 명씩 하나씩이죠? 오, 네, 장난 아니네. 네, 좋았어. 네, 그 다음에 신성통상. 네. 요거 별론데. 네. 신성통상. 그 다음에 한국전자홀딩스. 뽀기님 아까워. 밀렸어요. 진흥기업까지요. 네. 자, 이렇게 종목 9개 진단됩니다. 네. 시간이 남으면 하나 더 하도록 할게요. 끝났어. 네. 그래도 금방 매진은 되는구나. 네. 이 정도지, 뭐. 보통이 이 정도야. 네. 너무, 근데, 오늘 시장이 너무 패닉이라고 해야 돼요? 이건 뭐라고 해야 돼요? 약간 충격.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더럽다. 주식 투자하고 싶지 않아. 이제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끝내버릴 테야. 뭐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고요. 네, 아까 장중에 이제 1800포인트까지 밀릴 때는 뭐 어마어마한 그런 변동성 때문에, 뭐, 정말 분위기도 험악해지고 막 그랬었죠? 네. 그렇게 썼던 것 같은데 참 또 지나가 보면 요 시기가 또 괜찮았을 것 같아 이렇게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거죠. 아직까지 바닥이다라고 확정을 짓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좀 올라갑니다. 이제 연속적으로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와야지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 하기는 조금 이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몸을 조금 사려도 된다. 매수를 서두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 좀 해드리고 싶고요. 매수를 하고자 하시더라도 오늘 오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눠서 조금씩 그렇게 들어가세요. 비중 많이 실어가지고 한 방에 그냥 다 털어먹으려고. 자, 지금이 아니면 죽는 거야.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마. 네. 하나도 멋 없어요.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남자들의 가오 잡는 거라면서 네, 요즘에는 그 여자들한테 먹히는 그런 남자의 가오는 뭐냐면 츤데레.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귀여운 스타일. 나 같은 스타일이네, 완전히. 귀여우면서 츤데레한 거. 네, 츤데레가 뭔지 아시죠? 아닌 척 하면서 챙겨주는 거.
네,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냥 뭐 마초, 옛날엔 마초 형태의 그런 스타일이 좀 각광을 받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아니야. 네,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해야 돼요. 스마트. 주식도요, 그냥 한 방에 막 지르고 뭔가 대단한 거 만들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하나도 없어. 무엇이든 안전하고, 그리고 주식 투자일수록 가장 중요한 건 가늘고 길게 사는 겁니다. 네. 한 방에 죽어버리면 끝이야, 그냥. 네.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죽어버리고 나면 복수고 나발이고 뭐 또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깡통이 나가고 나면 뭐 복수고 나발이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일단 살아남는 거, 거기에 가장 중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종목 상담, 지금 장에 무슨 종목 상담, 사실 종목 상담 의미는 없긴 해요.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도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이야기와 함께 같이 풀어보는 거죠. 종목 상담은 핑계, 그리고 이야기를 풀어보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 오늘 중국 뉴스 봤어요? 중국의 시진핑이가 우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인가요? 공식적으로 우한 폐렴 종식을 선언했어. 야, 이 새끼들 진짜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지들은 이제 더 이상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인지 아닌지 이게 너무 믿음이 안 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놈들이 그동안 뭘 준비했냐면 마스크, 우리나라는 KF잖아요. 근데 중국은 KN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판매 생산량을요, 원래는 2천만 장이었거든요. 근데 1일 생산량이 2천만 장이었는데 1억 1,600만 장으로 늘립니다. 와, 뭐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면서 마스크를 전 세계에다 보급해 주겠다 인심을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얘네들이 이게 참, 지금 약간 웃기는 게요.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병을 창궐시켰어. 그리고 나서 지네가 빨리 이렇게 어떻게 했다. 종식을 지네끼리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예방책들을 팔고 있는 거. 이거 뭐죠? 네. 야, 이거는 진짜 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국 쪽 뉴스 보면서 야, 진짜 신기하대. 뭐 이런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을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기도 한데 뭔가 좀 그렇죠. 네. 마음에 좀 안 들어. 네, 하여튼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야, 근데 중국에서 하루에 그냥 1억만 장이면 1억 장이면은 그럼 뭐 한 달 정도면 중국 인민들 다 쓰는 거고 60일이면은 전 세계 인구가 하나씩 다 쓸 수 있는 거잖아. 하여튼 뭐 중국이 대단하긴 대단한가 봐요. 인구가 많고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돌리는 거 봅니다. 네. 참 대단하다. 네. 인정한다. 사람 많은 건 인정한다. 네. 아, 진짜 사람들. 네. 중국 증시 많이 안 빠졌어요. 그래서 끝났다. 와, 진짜 얘들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우리나라도 빨리 해소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냥 대구 지역 대구 경북 지역만 조금 빨리 진정세가 되면은 우리도 빠른 종식을 해서 증시가 빨리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기 부양책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어떤 해소 국면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시장 상황이 좋아질 수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서양, 유럽 뭐 이런 쪽이라고 하는데 뭐 그쪽에서는 워낙 마스크도 쓰지 않고 이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계속 늘어나게 되고 사망자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 쓰고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걸려서 이제 잡아내고 확진자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갈 것 같고 참 야, 근데 이탈리아한테요 중국이 검사 진단 키트하고요 마스크하고를 보내줬대. 근데 이탈리아 입장에 참 열받는 일일 수도 있어요. 병을 만들고 나서 지들이 검사 키트와 예방하는 마스크를 보내줬다. 야, 이게 참 그리고 그거를 이제 팔아먹고 있다. 아, 참 진짜 더 이상 그만 얘기할래요. 하다 보니까 또 열받으려고 한다. 네. 참나. 네. 근데 저는 약간의 복수의 일환으로 마스크를 사더라도 KN94는
절대 사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산 마스크 안 사! 네, 중국 제품 불매 운동 요즘에 좀 하고 있는데 중국 거가 워낙 많아가지고 중국 거를 안 쓸 수는 없어요. 근데 아무튼 내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할게요. 종목 진단 하면서 이야기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네. 현대미포조선 갈게요. 네, 현대미포조선 뭐 주가가 계속 빠지죠.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요. 사실 경기만 좋아진다 그러면은 별 문제가 없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특히 삼성중공업이나 뭐 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런 중공업 관련주들 진행을 해드릴 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 아직 경기가 활성화됐다거나 좋아졌다거나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공업, 조선 관련한 종목군들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지금 보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경기가 최악이라는 국면은 없었기 때문에 일단 바닥을 다지고 경기가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면 상승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었죠. 현대미포조선도 거기에 일환이라고 보시면 된다. 마찬가지의 모습이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상황에서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어서 들어오세요. 경기가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선업은요. 안 돼. 왜 안 돼요? 조선업은 왜 경기가 좋을 때 되고 왜 경기가 나쁠 때 안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그거예요. 경기가 좋다는 것은 뭐예요? 각 국가 간 뭐가? 교역량이. 야, 우리가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니네 좀 쓸래? 야, 그것 좀 우리 좀 팔아라. 우리도 이거 만들어 니네 좀 사갈래? 이거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교역. 무역이죠, 무역. 무역이 활성화가 돼야지만이 시장 경제가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것은 물론 비행기도 있고 사람이 보찜을 들려서 나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뭐예요? 배죠, 배. 배로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배로 왔다리 갔다 하는데 이 배로 왔다리 갔다 할 때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죠. 자, 니네 컨테이너 하나당 돈 얼마씩 내 해가지고 배에다 이만큼 싣고 저쪽에도 옮겨줍니다. 이 운반 비용이 뭐냐면 BDI라고 하죠. BDI. 발틱 드라이 인덱스. 죽인다. 네. 건화물 운임지수예요. 건화물 운임지수.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BDI로 통해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 운임이 올라가게 돼. 운임이 올라가게 되면 해운사들이 또는 조선사 이 해운업을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제 좀 욕심이 나요. 야, 조금 더 많이 팔면 되겠는데 근데 뭐가 부족해요? 배가 부족하죠. 배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수주를 냅니다. 어디다가요? 조선주에다가.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그런 관계가 있어요. 연역관계.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네, 역학조사, 역추적을 들어가는 거지. 네.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조선업종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시장 상황이 좋아야지만이 뭔가 발주도 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석유도 마찬가지. 요즘에는 LNG라든지 뭐 이런 그 석유 시추 과 관련된 그런 배들을 많이 하죠. 원유를 실어 나르는 그런 배들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도 수요가 많아져야지 뭐 경기가 좋아야지 석유도 많이 쓰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기름도 많이 떼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가 침체로 들어갈 수 있다. 유가도 하락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경기 이게 뭐 조선주 있던 수주도 취소할 판에 새로운 수주가 나오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조선업종이 못 가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그동안 계속해서 못 갔던 이유는 뭡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냥 그거 하나뿐이에요. 조선주가 못 가는 이유는 그것뿐입니다. 중국한테 뭐 뺏겼어요? 이제 아시잖아요. 중국에게 잠깐 1위를 넘겨주긴 했습니다만 다시 뺏어왔어요. 뭘로요? 기술력으로. 역시 해보니까 한국 거가 좋더라. 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좋더라. 그거 알려졌잖아요. 근데 그러면 뭐해?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돈도 없어요. 경기가 안 좋은데 뭐. 네, 지금 있는 배로 충분해요.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현대 미포조선을 비롯한 조선업종은 어떻게 봐야 돼요? 업황 자체가 지금은 에러라는 얘기죠. 네. 지금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업황 자체가 지금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경기가 호전, 양상을 보여야 충분한 바닥을 확인하고 충분히라고 해야 되겠다. 충분히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세를 탈 건데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우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네.
뭐 억울한 감도 있겠습니다만 억울한 감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기업은요, 이 업종, 이 기업은 현재 현재 경기 우려감이 사라져야 반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보유 중인 분들 홀딩 하세요. 매도가 의미가 없어.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들한테 종목 진단을 통해서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매도의 의견은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냥 다 홀딩이야. 왜? 이미 다 맞았거든요. 다 쳐 맞았는데 여기서 뭐 야 때리지 마. 다 맞고 나서 뭘 때리지 마야. 그죠? 다 맞고 났으면 일단 어떻게 해요? 맞았으면은 아니 주식 뭐 어차피 맞았는데 뭐 그죠? 때려야지. 같이 때려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종목 진단 추가적으로 안 돼요. 지금 다 찼어요. 그래서 지금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 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거고요. 신규 접근은 단기적 상승은 가능해 보이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시장이 좋아져야 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매수를 당장 서두를 이유가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번외적으로 보면은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좋아지는 데는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경기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그 흐름들이 장기적으로 끌려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선업종, 조선주들은 시간이 조금 기본적으로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등 중공업 관련주들은 다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캠시스 볼게요. 캠시스 오늘은 좀 많이 빠졌는데 이놈은 약간 억울하겠다 싶죠. 지난번에 한번 진단해 드렸던 느낌이 살짝 있다. 그죠? 네, 진단해 드린 것 같아요. 휴대폰 관련 부품 삼성에 분명히 납품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 들어가 있죠. 스마트워치, 스마트 글라스 등등등. 네, ADAS 제품군, 그 다음에 휴대폰 카메라 모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여기 전기자동차도 있고요. 뭐 좋은 거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의 스마트폰 시장은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면 사실 스마트폰 있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거 없어요. 그죠? 새로운 신규 폰이 나왔어. 뭐가 대단해집니까? 그냥 CPU가 조금 빨라졌다거나 그 정도. 그 다음에 그것을 가장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이제 요즘에 이제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폴더블 폰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것 외에는 다 카메라죠. 네, 카메라가 요즘에는 뭐 그냥 DSLR이 왔다가 그냥 뺨 맞고 울고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뭐 휴대폰만 있어도요, 그냥 뭐 게임 끝나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네, 이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세기 때문에 렌즈, 그 다음에 모듈,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센서, 이 모든 부분이 다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캠시스라는 회사는 지금 현재 4차 산업과 연결되는 부분까지도 같이 맞물고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전에 한번 진단을 드렸던 경험이 있었던 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흐름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약간의 오버 개념들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주가가 그 당시에도 요 그림 그렸던 것 같아요. 약간 쌍봉의 형태 비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저점 지지가 3,000원에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언더슈팅이 나오면 요놈은 추세가 뭐예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빠른 반등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대신에 문제는 언제쯤 반등이겠습니까? 라는 부분은 제가 요즘에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하락 이후에 저점이 잡히고 양봉 2개 정도는 만들어줘야지 이제 올라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뭐예요? 언더슈팅은 확실해 보여요. 근데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옆으로 설 수도 있습니다. 반등이 나온다라고 확신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홀딩은 유지하시지만 매수를 들어가시기에는 지금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오늘 매수해라 이런 부분들은 바닥이니까 매수해라 라고 예측하는 것과 똑같아.
물론 공포심이 굉장히 크게 달했을 때 매수하는 건 좋지만 이런 자리는 약간의 리스크를 동반하죠. 그러니까 바로 오늘 같은 날 매수를 하기보다도 한 템포 기다리는 거야. 내일 뭐 급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급등을 하면 좀 어때? 조금 더 주고 사면 되지. 그죠? 완벽하게 돌아설 때 매수하자. 이런 생각들을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반등은 예상이 됩니다. 네,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도 좋고 업황도 좋고 괜찮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온 자리를 이용해서 아마도 추가적인 반등을 한 번 더 만들어줄 거 생각됩니다. 정상적인 추세로 간다면 3,000원 이상의 주가 흐름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뭐 매수를 아주 안전하게 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3,000원대 회복한 다음에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대응하시면 되겠어요. 네. 업황과 추세가 모두 좋은 종목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기업은 조정을 받았지만 추세의 하단이 3,000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고 지금의 가격은 추세 하단으로 내려온 언더 슈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시장인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필요가 있다. 네, 필요가 있다.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입니다. 네, 오늘은 아마 대부분 종목들이 다 홀딩 전략일 것 같아요. 홀딩이고요.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는 당장 하기는 어렵고요. 적어도 양봉 2개 정도는 세워줘야 매수 가능해 보입니다. 또는 안전하게 하려면 3,000원을 회복하는 시점에서 매수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3,000원을 진입했다라는 것은 3,000원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은 상승 추세로 다시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돈 들고 조금 더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자, 서울전자 이거 뭐 약간의 이거는 뭐라고 해요? 정크주라고 해야 되나요? 네, 완전 바닥. 네, 완전 밑바닥에 있는 그런 주식 중에 하나죠. 언제쯤 올라갈까요? 자, 이건 나도 궁금한 얘기야. 왜냐면 이게 지금요, 이게 분명히 이제 감자 이후에 이제 이런 대바닥을 쳤을 거예요. 굳이 이런 건 안 봐도 감자를 많이 했을 겁니다. 왜냐면 주가 차트가 더럽거든요. 주가 차트가 더러운 상태인데 감자가 있겠죠? 네. 자본 감소. 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 번 나왔을 겁니다. 한 번만 있지 않을 건데 자본 감소가 한 번밖에 안 했을까? 네, 막 더 있을 건데. 네, 아무튼 뭐 네, 어딘가 보면 있을 거예요. 뭐 자본 감소뿐만 아니라 뭐 유증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보통 이런 종목들은요, 그래요. 네, 보통 이런 거, 네, 보통 이런 주식들은 한 10년여 정도 지나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야, 얘는 오래 걸립니다. 그죠?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자본에 대한 부분들이 기업 가치가 여전히 안 좋은가 봐요. 보통 요 정도 자숙 기간을 거치고 나면은요,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좋아지기 시작하고 조금이라도 회복되고 또는 재무 구조가 안정화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부채 비율도 높고 이런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도 이 바닥에 대한 정돈이 다 끝나지 않은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아직 뭐 돈이 좀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감자라든지 유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거칠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주가가 형성된 바닥은요, 바닥은 바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바닥은 바닥인데 이 바닥이 큰 추세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요거 다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네, 다 끄집어내고 그냥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종목은요, 더 내려갈 데는 없어요. 지금 내려가 봤자 여기거든요. 물론 지금 자리 대비해서도 상당 폭의 어떤 변동폭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내려갈 데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 형성된 여기가 저점이에요. 네,
더 내려가면 뭐 더 내려갈 데가 어디 있어? 이거 지금 800원인데 더 내려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더 내려갈 데가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이 변동성 안에서 그냥 홀딩하시는 전략을 유지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세가 바뀌려면은요, 요 자리 넘어가야 되거든요. 요 가격대가 2,000원인데 현재가 대비해서 뭐 100% 이상 상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점권에 있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따라서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 이 부분만 고민하시면 돼요. 그럼 저점권이 500원 정도 나와 있으니까 이번에 만약에 하락을 통해서 주가가 500원 근처까지 밀어버린다. 그러면은 뭐 한 번 정도 고민해 볼 필요 있겠죠. 왜? 당장 상패를 낸다거나 당장 없어질 주식은 아니란 얘기야. 네. 지금 뭐 이 상황 자체가 좋지는 않지만 당장 뭐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2018년도부터 적자이기 때문에 작년 적자, 뭐 올해 적자 한다고 하더라도 네. 당장 요거 가지고 뭐 회사가 망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본금, 부채가 아직도 많이 있죠. 부채가 있고. 근데 참 따지고 보면은 네. 이 자산 총계, 그 다음에 부채 총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얘네들은 뭘 할 수 있냐면 뭐 이제 지금 자본 총계보다 부채 총계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합쳐가지고 이게 이제 자산 총계가 된 건데 현재 부채가 더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청산가치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 개박살이겠죠. 이거는 뭐 그 주식 있는 주식을 다 팔아먹어도 이게 안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여기서 이제 감자를 조금 더 진행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재무 구조를 조금 더 안정화시키는, 당장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당장 할 것 같지는 않고 뭔가 그래도 이게 실적이 좀 나온다거나 뭔가가 좀 나와줘야지만이 종목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무리할 필요는 전혀 없는 기업이고요. 이 정크라고 합니다. 이런 거 밑바닥에 완전히 뭐 더러운 자리에 있는 거라서 한번 시세가 붙어버리면요 대박으로 치고 올라갈 텐데, 그게 아니면은요 이 자리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가지고 대응하시면 언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갈 때 뭐 400% 500%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을 언제 나올 거냐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뭐 먹으려 한다면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원 밑에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가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타이밍 아니면 지금은 어중간한 자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타날 수도 있다 정도로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업은 당장 망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직 돈이 조금 있어요. 네, 망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현 구간에 대한 대응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 바닥권에서 큰 시세가 한 번 정도는 나와주면 기업이 살아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시점이 언제라고 특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보유를 하더라도 소량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좋고요. 비중이 많다면 비중을 조금 줄여주는 대응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많이 샀으면 좀 줄이세요. 조금 더 빠질 수 있거든요. 매수가 매력적인 위치는 500원 근처의 위치가 될 테니 지금 매수를 서두르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서울전자통신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볼 만은 해요. 어떤 걸로요? 소량을 심어 놓고서 이렇게 바닥에서 빵 차고 나가는 그런 대박 시세를 한번 노려볼 만해요. 그런데 많은 시세를 가지고 들어가기는 좀 어렵고요. 언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다리는 그 타격, 충격이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조금만 가지고서 재미삼아서 좀 본다거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매수가 매력적인 위치는 500원 아래쪽 또는 500원 근처 이렇게 됩니다. 가장 추세 하단과 가까울 때 매수가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매수한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원래 수염은 길렀는데 짝깔기 귀찮으니까 그냥 조금 이제 보여요. 수염이 벌써? 이 정도는 근데 조금밖에 안 나온 거예요. 옛날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와.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서울전자통신은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거 뭐라고 해야 돼? 헤지 펀드들이 좋아하는 거? 그냥 정크?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하여튼 그런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염이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금방 나와요. 네. 자, 삼화 페인트 갑니다. 아우, 삼화 페인트는 요거 보세요. 네. 이걸 우리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강하게 상승한 포인트에서 어떻게 됐어요? 자, 먹여줬으니까 난 내려간다가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상승이요. 1년, 2년, 3년, 이제 4년째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곱하기 2.5로 한다고 했죠. 상승의 상승 곱하기 2.5. 이게 뭐라고요? 네. 하락의 기간이다. 그러면은 4년, 3년 반이야 치고요. 3년이라 치고, 그럼 6년을 조정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앞으로 한 1년 정도 조정을 더 받을 수도 있겠는데, 네. 하락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는데, 네. 바닥이 아직 잡히지 않아요. 바닥이 없어. 여기서 한번 잡아볼까 했거든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한번 속을만도 했겠죠. 잡아볼만 했어. 여기 이제는 돌아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그러지 않았죠. 그러지 않았어. 그러지 않고 한번 더 밀었어.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올 때는 매수하는 것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 저런 자리를 만약에 내가 놓쳐버리게 되면 주가가 올라갔을 때 나는 후회하게 되거든요. 매수를 해도 괜찮은 위치예요. 그런데 이게 흐름이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새로운 추세로 바뀌었잖아요. 이러면은 뭘 가야 돼요? 매도를 가야 됩니다. 왜? 추세가 상승 전환이 아니라 다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쪽에 큰 그림을 봤기 때문에 다음번 지지선까지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다음번 지지선까지 고민해야 돼.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간 위치는 어디였죠? 여기였거든. 네. 이 가격대는 얼마? 네, 여기요. 네. 4,600원, 오 정도 라인대네요. 그러면 지금 위치가 어떻게 보면 저점 라인대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너무 많이 헤쳐먹었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요? 오버했다. 네, 저 새끼 오버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 오버하지 마 이씨. 뭐 이런 거. 약간 흥분한 상태야. 흥분 상태. 흥분 상태고요. 흥분을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마지막에 네, 현타가 세게 온다. 이런 말 쓰지 마. 네. 흥분을, 뭐라고 해야 되니? 이게, 한테 오버를 세게 하게 되면은요, 언더, 이 조정에 대한 부분도 좀 거기에 상응하도록 세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가 저점입니다. 라고 하더라도 저점을 지나칠 거예요. 네. 저점을 지나칩니다. 그래서 언더에 대한 부분에서 나오게 될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은 조금 더 진행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현재 추세도요, 그냥 안정적인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질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단기적으로 이슈를 통해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그냥 무시하시는 게 일단은 맞는 겁니다. 올라갈 때마다 팔아먹을 수 있으면 좋고요. 그런 거 아니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저점 지지대가 여기서 걸쳐지는 게 아니라 언더를 때리게 되면 더 많은 지지가 나오는 자리, 뭐 예측하기는 좀 그렇겠습니다만 3,000원대 중반까지도 예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심은 금물, 현재로서는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네. 하락 추세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절대로 조심해야 하는 위치라고 보면 되고요. 상승 반전을 위해서 하단 지지를 만들어야 하지만 위쪽이라면 이게 몇 년도예요? 2015년도네요. 네. 2015년도에 형성된 위쪽 상승 구간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지지선을 지나쳐서 아마도 추가 하락을 더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4,500원 구간이 이 기업의 지지선이기는 하지만 추세의 강도로 보았을 때 더 강한 지지가 필요하므로 3,600원 수준까지 하단은
열려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나타나는 단기적 반등은 매도하기 좋은 위치이므로 절대 흥분하거나 낚이지 말고 매도의 기회로 삼으세요. 보유 중인 분들은 3,600원 근처까지 버텨보시려면 비중을 작게 해서 운용하시고요. 신규 매수는 지금은 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즘에 약이 좋아서, 그치, 약이 좋아. 근데 중국산 비아그라 같은 건 먹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 기사 한번 보여드렸죠? 중국에서 젊은 놈이 먹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젊은 놈이, 이 장가를 못 갔는가 봐. 결혼을 못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안 했는데 비아그라가 왜 필요하지? 근데 이걸 먹은 거야. 먹었는데 중국에는 워낙 짝퉁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비아그라가 아니고 짝퉁 비아그라를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아시지만 그거를 이제 저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릅니다. 아직은 튼튼하잖아. 보면 다 아시죠? 아직은 괜찮거든요. 근데 그걸 먹으면은 이제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힘이 세진 상태로 유지가 된다고 하네. 근데 이 중국산 그놈이 중국산 그놈이 아니지. 중국의 그놈이 이 중국산 짝퉁 이 비아그라를 먹고 이게 힘이 세진 상태에서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냥 흥분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가지고 결국은 죽었어.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는데 이게 너무 이제 북받쳐 올라서 그러나 봐요. 근데 죽었는데 그 시체가 되면 이제 시체가 보통 이제 그 시신이 이게 몸에 이렇게 힘이 풀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만 이렇게 힘이 딱 들어가요. 그게 참 아니 못 믿어요 진짜. 내가 그 기사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있어. 지금 내가 시간 관계상 이걸 또 찾아보기는 좀 그렇긴 한데 내가 그때 뉴스로 보여드렸다니까 사진까지 해서. 네. 아 참 중국 비아그라 잘못 먹고 죽은 이렇게 보면 되냐? 네. 아 진짜라니까는 이게 기사가 있었어요. 뉴스에 나왔어. 그리고 어디 갔냐? 여기 있네. 바로 나오네. 네. 이거 봐봐요. 요거. 네. 가짜 비아그라. 네. 죽었어요. 근데 그 자리는 이제 지금 저걸로 했나? 네. 선체로 죽은 중국인이래요. 선체로 죽은. 네. 이거 지금 안 나왔다. 여기 아이고! 네. 이게 너무 슬픈 말 아닙니까? 죽기 직전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됐죠? 이제 증명이 된 거야. 네. 그래서 믿어. 저는 사실만 전달하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저는 다 그냥 진실만은 전달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 네. 자, 하이닉스 갑니다. 네. 하이닉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런 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 업황 또는 기업의 흐름 이런 것들이 다 좋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를 계속해서 들어가 줘야 되죠. 다만 이제 그동안 올라온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성장주 IT 이런 종목군들은 올라가는 것이 여기가 최고점이다 고평가됐다라고 논하기가 어려워. 왜? 기술의 발전은 곱하기 2배 곱하기 4배 이렇게 되죠. 2, 4, 8, 16, 32, 64, 128, 256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해서 이게 끝이야 라고 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반도체 업황이 이제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지금 뭐 경제 상황이 말이 아닌데요. 이거 많이 떨어져 있을 텐데 이제는 경기 침체라는데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고요. 네, 이 미중 무역 분쟁은 해결됐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잊어먹고 있는데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일단 경제적 흐름 상황에서의 상승은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은 뭐예요? 그럴 것이다. 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부분이 경기 침체로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악재로화 되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또 살짝 피부에도 와닿기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럴 것이다죠. 지금 지표로 나온 거 없어요. 실제로 이 영향이 경제지표에 들어와서 뭐가 떨어졌다라든지 경제지표가 망가졌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나온 경제지표는 뭐예요? 미국 경제지표들 살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나아지고 있거든요. 우려감으로 주가가 하락한 겁니다. 그리고 이 우려감은 2년 동안 진행되어 왔었던 이 큰 뭐라고 할까요? 전쟁, 경제전쟁을 끝마친 것에 흠집을 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업황은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은 내려가면서 하면 좋아요. 내려가면서 하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가 좋은 자리냐 이 부분이 되겠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디가 좋은 자리냐 거기에 대한 확답은 내리기 어렵습니다. 지지점이 사실은 여기서 나오고 있죠. 거의 다 내려왔다고 판단이 돼요. 5만원 미치면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도요. 하이닉스는 얼마가 될까요? 그 자리로 판단해서 본다면 지금 자리 8만원 밑으로 내려오면 매력적인 자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단정 지을 수가 없어. 왜? 지금 시장 상황이 그러하니까. 그 다음에 단기적 데드크로스를 통한 주가 조정이 만들어졌으니까. 하지만 지지선의 위치에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V자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구간대에서의 뭐가 나올까요? 저점을 다지는 횡보 흐름이 만들어지고 나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냐. 즉 급락했다고도 반등이 나와서 살짝 들어왔다가 이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일단 업황은 좋아진다라고 하고 시장도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혹시 모를 우려감 때문에 투자자들이 돌아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은 왜 매도하고 있을까? 외국인들은 도대체 왜 파는 것일까?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이 지금 해쳐먹은 게 얼만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에요. 그동안 많이 수익이 난 것들에 대해서는 지들이 팔아먹기 위한 매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라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 때부터 팔기 시작하는 모양새가 확인이 되고 있죠. 이 물량 받아서 다시 저점 잡아주는 것은 기관. 네. 밑에서 떨어질 때마다 계속 이제 샀다가 밑에서 다 파는 위에서 산 사람들은 누구? 외국인 물량 받아가지고 위에서 산 사람은요 개인. 떨어지니까 손절매도 하면서 누구한테 넘겨요? 기관한테 넘겨요. 그래서 주가가 방어가 되면 누가 받아요? 외국인이 그 물량 다시 받아갑니다. 기관도 돈을 벌고 외국인도 돈을 벌고 개인만 돈을 꼬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업황의 큰 물줄기는 일단 우상향이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주가가 하락하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가격대가 형성되겠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5만원 아래로 하이닉스는 8만원 아래로 형성되면 매수하기 좋은 가격이 되는데 문제는 현재의 시장 상황 때문에 그 가격이 매수를 진행하기에 뭐랄까 확정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업종의 기업들은 지금은 홀딩을 계속 유지하시고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의 타이밍을 기다려서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서두르지 말고 겁먹지도 맙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쫄지 마세요. 네. 이런 기업들은 쪼는 거 아니야. 주가가 더 빠지면 반토막 나면 어떡하죠? 4만원에 들어왔다. 그래도 사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기업들은 파는 게 아니에요. 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더 많이 빠졌는데요? 우와, 7만원도 깨졌는데, 6만원도 깨졌는데요? 그래도 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사야 돼요? 그럴 때마다 지르는 게 아니라 적립식으로 계속 사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대응 전략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은요, 성장주잖아. 네.
우리나라 기간 산업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망할 거라고 베팅하는 사람들은 파셔도 됩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어쨌든 이 종목들은 다시 우리나라의 주가를 올려줘야 되는 주식들입니다. 그게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총 상위권 종목을 갖고 있어. 주가가 많이 빠져서 쫄지 마. 제발 좀 쫄지 마세요. 겁먹지 마. 대장주를 들고서 왜 쫄아? 그죠? 겁먹지 마시고, 네, 쫄지도 마세요. 아시겠죠? 오늘 왜 개폭락이었는지는 네, 시황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시황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지금 시황 설명하다가는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동훈 아나텍은 아직 시세가 나오지 못했어요. 아유, 이번에 조금 해볼까 했는데 그냥 이번에 또 들어와가지고 다시 원상복귀가 됐어요. 이 종목은 생각보다 지지선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점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해요. 답답한 부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요, 일단은 상승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거래량이 적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변동성이 커졌죠. 변동성이 커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위로 살짝 밀려 올라갔단 말입니다. 뭐예요 이거? 밑에서 매수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변동폭이 커졌다. 나 이제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나 이제 갈 거야. 나 이제 괜찮은 기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려고 그랬어. 근데 이번에 네, 상황이 이렇게 밀어버리는 형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 다 내려온 상태에서 저점 다시 시작한다 라는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죠? 네, 다시 시작하세요. 우리 다시 시작해봐. 네, 그런 거죠. 기업의 추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큰 시세가 나오지도 않았으므로 최근의 흐름에서 거래량과 저점을 높이는 과정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었으나 시장 때문에 약간은 억울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은 저점 지지대까지 다 내려와서 조만간 바닥을 형성해 줄 것으로 보이고 반등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을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반등에 대한 신호가 확실시 되면 매수도 고려해 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나쁘게 평가하실 만한 종목이 아닙니다. 네, 그냥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성통상은 약간 걱정될 수 있어요. 네, 신성통상은 일단 뭐 대북 이슈도 좀 그랬고, 이게 지금 2019년도에 주가가 빵 하고 튀어오른 모습은 분명히 좀, 이게 뭐 개성공단 그때 그것 때문에 좀 올랐나요? 네,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여기는 이제 그거죠. 저거 롱패딩, 예, 롱패딩과 관련된 부분이 여기서 있었던 부분이었고, 뭐 그런 식인데, 두 가지 테마를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은 지금 올 겨울은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원무역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영원무역도 영원무역도 그다지 썩 영원무역도 그다지 썩 좋은 모습을 지금 보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그해 겨울은 따뜻했기 때문이지. 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신성통상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상황이 위축되어 있는데 뭐 옷을 사 입겠어요? 안 되지. 기업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도 그냥 그래요. 그래서 뭔가 유행했었던 어떤 테마나 어떤 흐름들 그런 것들이 좀 나와서 주가를 밀어 올려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약해진 상태고, 이런 소매업체들 쪽에서는 오히려 더 뒤로 물러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상승이 나왔었던 이 부분을 여기서 다 까먹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점이 여기서 잡혀줘야 돼요. 첫 번째 포인트에서 잡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밀었죠. 시장이 그지 같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음번에 더 강력한 지지선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 강력한 지지선이 어디냐? 1100원쯤 되는 것 같은데요. 가까이 있네요. 네, 1000원대 1050원, 1060원 이렇게 되니까는요. 저점이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은 매도하실 필요까지는 없겠고요. 다 맞았는데 뭐 필요는 없겠고요. 대신에 요건 생각해야 되겠죠.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요렇게 돼야 되겠죠. 요렇게
가더라도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이 여러분들이 견뎌야 될 구간입니다. 이제 시작인 거야. 네. 지금 바닥 잡더라도 시간 오래 걸린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 기업에 특별한 호재가 없는 상태이고요. 작년 상승, 작년 과도한 작년의 과도한 상승 이후 하락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인데 1차 지지선을 지나쳐서 추가로 하락했기 때문에 그 다음 지지선을 보아야 합니다. 다음 지지선은 1050원 정도로 보이므로 현재가 대비 큰 변동성은 없습니다. 다만 저점을 잡더라도 횡보 흐름은 당분간 더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습니다.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그냥 몰빵 치지 않고 네, 비중 잘 조절하셔가지고 여러 종목에 나눠 담았다라면 현재 시장에서는 뭐 또다시 돌아오는 월급날 골고루 또 사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일단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단기적 악재가 후두둑 쏟아지는 부분들은 네, 답이 없죠 뭐. 네. 그런 것들은 그냥 계기세요. 존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은요, 거래량이 별로 없었던 종목 주식이죠. 네, 거래량이 별로 없어. 500원짜리가 뭐 1만주, 2만주, 3만주 이러면 거래량이 더럽게 없는 주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시지 않는 게 일단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은 주식이야. 이런 거는 하면은 골병 들어, 마음의 병이 들어, 마음의 병.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 안 하면 좋은데 왜 안 해야 되느냐? 하락 추세가 진행될 때는요, 거래량이 없는 주식에 변동성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죽도록 밀어버려요. 왜? 거래가 없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16% 빠졌는데 거래량 59만 주예요, 59만 주. 야, 얼마나 엄청납니까? 올라갈 때도 그냥 확 밀어, 화끈하게. 내려올 때 확 밀어요. 야, 이런 것들은 네, 여러분들 쉽게 대응하시기 어렵고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 안 하시는 게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냥 재미삼아서 조금 해보시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아마도 이제 훅 내려갔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매수를 때리고 올라가려면 훅 올라가는 모습이 또 나올 겁니다. 훅 내려갔다 훅 올라갔다 그런 모습이 나올 테니까 그 롤러코스터 구간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반등시 매도하시는 전략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이 적어서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비중이 절대 많으면 안 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변동성에 대비 반등이 세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올라가더라도 매도를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반등 시 매도의 전략으로 보시고요. 거래량이 적은 주식은 하락 추세에서 절대 매수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변동성이 나올 때 더 크게 다쳐요. 네, 내리막길에서 벽에 부딪히면 더 크게 아픈 것처럼 네, 오르막길에서 벽에 부딪혔어. 좀 덜 아플 수 있겠죠. 근데 내려갈 때 가속도 붙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꽝 벽에 붙이면 골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 하락 추세에서 거래량 적은 것들은 절대 건드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승질 나는데 MTS를 왜 주워? 네. 아, 그것도 괜찮겠다. MTS 이 찬을 지워버리고요. 네. 놔뒀다가 나중에 보세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 어느 스님이 그 객당에 와가지고 증권사 그 여직원한테 자, 이 주식을 모두 현금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런 거야. 그 여직원이 딱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 그래갖고, 아이고, 이거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일 다시 오셔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도록 하죠. 그리고 스님이 갔어. 그래서 객장에 난리가 그 지점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 큰일 났다. 어마어마한 돈이다. 근데 스님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돈을 벌었지? 그러면서 다음날 그 스님이 또 온 거지. 그 지점장에 와가지고,
아, 스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장기 투자를 하게 되시고, 정말 이게 흔들림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장기 투자하시고 돈을 이렇게 많이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 스님 아닌데요? 저 그냥 깜빵 갔다 왔는데, 이게 갔다 오니까 이게 돈이 많이 됐어요. 깜빵에서 못 팔았어요. 그랬대더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그렇게 해보자. 괜찮아. MT에서 지워버려. 네, 깜빵 갔다 생각하지 뭐. 네.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세요. 네, 마음 편하게. 자, 지능기업은요, 이거는, 네, 오래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2013년도부터 시작됐죠. 저점 구간이. 보통 이렇게 바닥을 잡히면은요, 보통은, 10년, 네, 기본적으로 10년 정도 걸린다고 그랬죠? 네. 10년, 뭐 20년 이렇게 걸릴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년까지 안 걸립니다. 10년 이상은 10년 전후로 이제 걸리기 때문에 이 바닥에 대한 구간이 좀 길어질 수 있어요. 지금은 재미 더럽게 없을 겁니다. 언제 사더라도 1년, 2년은 기본적으로 횡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건설주이기 때문에 반등을 잡아서 끌어올리려면 무언가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정책적인 지원이 SOC로 들어갈 것 같진 않아. 그래서요, 지금 위치가 건설주들에게는 굉장히 좀 불안정한 모습이에요.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만, 요때 움직였죠? 뭐예요? 4대강이거든. 4대강이라서 그다지 이제 4대강이긴 4대강인데 좀 뒤로 빠진 4대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능기업은 지금 여러분들이 만지실 종목은 아닙니다. 갖고 계시는 분들은 충격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미 다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내려갈 것도 없을 거야. 그 다음에 기업이 뭐 이제 감자라도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적자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죠. 네, 그래서 감자가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뭐 신규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유상증자하는 정도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도 아니고 상장 폐지 걱정할 것도 없겠고 그냥 요 자리에서 그냥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기업은요, 기본적으로 바닥을 좀 더 길게 형성해야 하는 과정에 있고, 이 상황이 좋아지려면 얼마나 더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비중이 적다면 그냥 잊어버리고 계시면 되겠고요. 비중이 많다면 조금 줄이세요. 현 구간은 바닥권이기 때문에 더 밀릴 것도 없고 그냥 지금의 위치를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네,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따라서 소량만 가지고 하실 거라면 기간을 특정 짓지 마시고 그냥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성질 급한 분들은 하지 마세요. 네, 속병 납니다. 네. 가끔씩 이렇게 튀어주는 게 있긴 있는데 이럴 때 매도 못하고 그러면 속병 나요. 진짜 이렇게 팡팡 튈 때 매도 잘할 자신 있다 그러면 몰라도 그런 거 아니면요, 그냥 우리는 이게 덩어리로 보는 거거든요. 단타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한가 2번, 1번 이것도 좋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큰 덩어리 추세를 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더러운 구간이에요. 답답하거든. 언제 나갈지 몰라. 그래서 하지 마세요. 그냥 속병 나니까 그냥 느긋하게 잊어버릴 분들만 그냥 해놓고 잊어버리시면 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을 다 해드렸네요. 김명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셨으니까 저는 이제 가려고요. 누군가가 왔을 때 딱 가는 건 괜찮아. 자, 오늘 종목 진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뭐 이번 한 주 아주 다이나믹하고 그지 같은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좀 힘드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술 드시고 막 그렇게 그냥 하지 마시고, 네, 그냥 편안하게 좀 잊어버리시고, 어차피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더 좋은 날이 옵니다. 네, 버스 지나가면 리무진 오는 거니까 천천히 여러분들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고, 그냥 주식 보기가 어려우시면 딴 거 보세요. 그냥 네, 마음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서 개그 프로도 좀 보고 즐거운 쪽을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제가 리먼 사태 때 시장이 폭락해가지고 너무너무 상황들이 힘들 때 밖에 딱 나가봤거든요. 근데 주식이 폭락해가지고 막 죽겠다고 그러는데 밖에서 연인들이 하하하 호호호 자기야 나 잡아봐라, 네, 이렇게 하면서 쥐들이 좋아갖고 웃고 떠드는 거야. 야,
즐거운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주식에 너무 매달려가지고 삶을 다 그렇게 그냥 송두리째 나쁜 것으로 만들지 마시고 좋은 삶을 찾아서 그것을 즐겨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면 시장에서도 좋은 일이 생깁니다. 네, 잊지 마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희망 잃지 마시고 저가 이제 오늘 방송이 끝나면 이제 다음 주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네, 술 드시지 마시고 건강하게 가족들과 행복하게 네. 여친 결혼하신 분들은 여친 만나시면 안 돼요. 네. 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금 88TV에서 신의 한수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들도 산도 비관적이면 바보가 돼서 쌀을 사래요. 빨리 바보가 돼서 방송 들으시고 쌀을 좀 사실 준비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무료방송으로 돌아옵니다. 주말들도 잘 보내시고요. 내일 변동성이 약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항상 네, 성투사 시황방송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녹화방송은 성투사 채널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녹화방송 필요하신 분들은 또 녹화방송 그쪽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